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산업기사 필기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혜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세 번째 과목 데이터베이스 활용의 첫 번째 시간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의 특성입니다. 자, 세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 어떤 구성 요소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 자, 네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소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입니다. 자, 자료, 데이터를 많이 모아놓은 것, 베이스 이런 뜻이고요. 데이터베이스요. 자, 데이터는 자료이고요. 자, 베이스는 군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자, 군대용으로서 기지라는 뜻입니다. 즉 데이터를 많이 모아놓은 기지 이런 뜻이 되겠죠. 자, 데이터의 중복성을 최소화하면서 다양한 사용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상호 관련된 데이터의 통합된 집합체를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와 인포메이션의 차이인데요. 자, 데이터는 현실 세계로부터 관측이 된, 측정이 된 값을 의미합니다. 값. 자, 인포메이션은 자, 우리가 정보. 자, 측정된 데이터를 의사결정, 이제부터 이렇게 해야지 라는 결정을 위해서 가공이 된 겁니다. 순수하지 않고요. 순수한 데이터가 아니라 가공된 데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측정된 데이터를 프로세스, 가공이라고 하는 것을 거치면 인포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계속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가 통합된 데이터입니다. 두 번째는 저장된 데이터, 세 번째는 운영 데이터, 네 번째는 공용 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 의미하는 것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통합된 데이터. 자, 자료의 중복을 제거한 데이터들의 모임이다 이런 얘기예요. 과거에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등장하기 과거에는 파일 시스템으로 데이터들이 각각 부서마다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인사과에도 어떤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파일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재무팀 또는 회계팀에도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인사팀에서 퇴사를 했어요. 홍길동이가. 그러면 인사팀에 있는 파일에서 삭제하고 또 재무팀에 있는 홍길동의 데이터를 또 삭제하고 혹은 또 뭐 다른 팀에 동일한 홍길동의 데이터가 있다면 삭제하고 굉장히 불편하죠? 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다? 하나로 모아서 자, 이 파일 시스템이 이렇다면 DB 시스템은 한 시스템으로 전부 다 모아서 여기에 홍길동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가 퇴사가 되면 삭제 내지는 지금 뭐 그 월급 주는 그런 그 내역에서 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그 데이터를 모아야 통합해야 데이터베이스 의미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통합 데이터이고요. 두 번째는 저장된 데이터입니다.
컴퓨터가 인식 가능한 저장 상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장하지 않는다면 그때그때 업데이트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뭐 핸드폰 번호가 바뀐다든지 주소가 바뀐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는 부서가 바뀐다든지 이러면 이런 바뀐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가 이렇게 업데이트 해줘야지 저장하지 않는다면 DB는 의미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저장 데이터이고요. 자, 세 번째는 운영 데이터입니다. 한 조직에 필요한 데이터만 저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병원이라는 데이터예요. 병원이라는 데이터. 병원이란 기관에 예를 들어서 그 환자번호가 있어요. 환자번호가 있는데 여기 갑자기 뭐 학생번호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즉 병원이라는 어떤 그런 환경에서 그 학생번호는 필요 없어요. 예, 즉 운영되는 데이터를 여기다 저장해야지 학생번호는 병원에서 필요 없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한 조직, 병원에서 필요한 데이터만 저장을 해야지 학번이라는 데이터는 병원에서 전혀 필요 없는 데이터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조직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를 저장해야 된다. 이런 설명이 되겠고요. 자, 네 번째는 공용 데이터입니다. 자, 여러 사용자에 의해 공용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되지 어떤 한 부서만 이 DB를 구축해 놨는데 어떤 뭐 인사과만 이 DB를 쓴다. 그건 안 되겠죠. 월급 주는 재무팀도 DB를 사용할 수 있어서 그 사람의 직급이라든지 뭐 그 근무 연수라든지 이걸 알아서 계산되게 그렇게 해야지 한 부서만 또는 뭐 한 특정한 사람만 물론 권한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 개념을 넘어 어떤 그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이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라든지 한 부서라든지만 위해서 DB를 구축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써 있듯이 통합 데이터 또 저장 데이터, 자 운영하는 데이터, 공용 데이터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정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특성입니다. 자, 실시간으로 접근성. 자, 생성된 데이터를 즉시 컴퓨터에서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응답할 수 있어야지 DB를 구축한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은행이나 비행기 좌석을 하는 DB나 지금 은행에 돈을 1,000원 넣었어요. 1,000원 넣었는데 이게 반영되지 않았어. 그러면 내가 1,000원 넣은 걸 뭐 500원을 또 빼고 싶어? 그러면 지금 1,000원 넣은 게 없기 때문에 뭐 처음에 0이라고 가정할 때 0 이거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0이란 말이에요. 뺄 돈이 없는 거죠. 자, 비행기 좌석을 지금 그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했는데 이 데이터가 현재 데이터가 아니야. 뭐 과거의 데이터예요. 그러면 이 좌석을 누군가가 하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실시간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특정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계속적인 변화입니다. 자, 무슨 뜻이죠? 예를 들어서 학생 그 명단이 있어요. 뭐 1번 누구, 2번 누구 이래요. 근데 이 학생이 예를 들어서 학년이 올라갔어요. 내지는 뭐 주소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업데이트 해 놓지 않고 뭔가 처리를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반이 옮겨졌거나 주소가 바뀌었다거나 뭐 폰이 바뀌어졌다거나 이런 것을 새로운 데이터의 변화에 이것을 삽입하거나 삭제하거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DB를 구축하는 어떤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데이터는
업데이트와 여기에 보면 삽입, 삭제, 갱신의 이런 변화에 끊임없이 변화를 반영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는 앞에서도 나온 비슷한 얘기죠. 동시 공용.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가 대규모 저장소로서 여러 부서에 속하는 여러 사용자들에 의해 동시에 사용이 되어야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을 위해서 DB를 구축한다. 말이 안 되고요. 특정한 부서만 위해서 DB를 구축한다. 역시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자, 내용에 의한 참조입니다. 자,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값에 따라 참조된다. 우리가 쿼리를 날려도요. 이제 그 지리를 날리는 거죠. DB에다가. 자, 성이 김씨인 사람 또는 주소가 강남인 사람 뭐 이렇게 고르는 거지. 메모리에 어떤 특정 번지로 가서 거기에 있는 값을 꺼내와라. 이거는 고급 언어나 이렇게 하는 거지. 이 DB를 구축했다라는 것은 좀 더 쉽게 DB를 조작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한 거지. 이 고급 언어처럼 몇 번지 메모리 몇 번지 가서 끄집어내와라.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시험에는 여기를 내용에 의한 참조를 주로 주소라는 말로 살짝 바꿔놓고 다음 중 틀린 것은 그럼 바로 주소에 의한 참조가 아니라 이건 고급 언어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내용에 의한 참조. 자, 내용에 의한 참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특성, 실시간 접근성, 계속적인 변화, 동시 공용, 내용에 의한 참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입니다. 자, 먼저 개체, 엔터티라고 하는 개체입니다. 자, 자바나 이런 고급 언어에서는 객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비슷하고요. 자, 개체는요. 데이터베이스를 표현하려고 하는 유형, 자, 무형, 형태가 있거나 없거나 하는 객체, 객체이고요. 현실 세계의 개념 또는 정보의 단위로 의미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속성입니다. 이 개체는요. 속성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는 개체가 있다면 이 학생은 분명히 학번이 있을 거예요. 속성입니다. 이 학생은 분명히 학과가 있을 거예요. 속성입니다. 이 학생은 분명히 이름이 있을 겁니다. 속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락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소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 학생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뭐 학번, 학과 무슨 뭐 관심사 뭐 이런 식으로 이 학생이 갖고 있는 그 특징, 특징을 우리는 속성이라고 하고요. 자, 개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항목, 이름이나 학번 등등 파일 구조성의 데이터의 항목이나 필드에 해당한다. 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relationship, 관계입니다. 자,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를 의미하고 아직은 설명이 안 되어 있지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죠. 그래서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라는 구성 요소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입니다. 자,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저장, 가공,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나라 말로는 체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구성 요소를 보면 하나씩 먼저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두 번째 스키마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DBMS. 자,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네 번째는 데이터 오너, 다섯 번째는 컴퓨터, 여섯 번째는 사용자 등등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성하는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키마. 자, 스키마는 뭘까?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제약 조건에 관한 전반적인 명세. 아주 어려운 말이죠. 자, 데이터베이스 구조. 그럼 데이터베이스에는 구조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관계형이 대부분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이거든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구조를 테이블, 표로 봅니다. 표. 이거에 대한 설명은 이제 뒷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할 텐데요. 자,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제약 조건이 일단 키에 대한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키, 프라이머리 키. 그래서 두 번째 외래키인 건지 프라이머리 키에 대한 제약 조건, 두 번째 자 foreign 키, 외래키에 대한 제약 조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반적인 명세 이것을 스키마라고 한다. 자, 특징은요. 데이터 사전이라는 것은 이제 이거는 예전에 DB를 기록하는 저장소입니다. 하드디스크 같은 거요. 데이터 사전에 저장이 되고요. 현실 세계의 일부분을 특정 데이터 모델을 이용해서 만들고 데이터의 구조적 특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계형인 경우 학생이라고 하는 개체를 나타날 때 우리가 뭐뭐뭐 할래 할 때 자 일단 학번이 필요해. 그리고 이름도 있어야 돼. 그리고 학과도 있어야 돼. 등등. 내가 요만큼만 하겠다. 그럼 요거 이제 스키마라고 하거든요. 또 뭐 연락처도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요 부분 이거에 대해서 학번 1번, 2번, 3번 요거는 이제 실제 데이터고 요거는 실제 데이터를 구체화하기 위한 항목, 필드라고 부르고 이런 구조적 이거 구조 테이블이거든요. 이 테이블의 이 윗부분을 우리는 스키마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자, 일단 여기서 말하는 스키마는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로서 조금 더 광범위한 의미의 스키마입니다. 이제 좀 이따 그림으로 나올 텐데요. 자, 계속 보도록 하면 자,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3레벨 스키마 해서요. 자, 우리가 DB화할 때요. DB를 구축할 때 예를 들어 외부 단계는 일단 인사과에서 보는 DB의 비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총무과 이런 식으로 또 뭐 재무과, 재무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외부의 어떤 한 부서에서 보는 비유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부서들을 통합한 개념 단계는 어떤 조직, 이게 뭐 어떤 A라는 회사라고 할 때 이런 각기의 기관을 다 합친 그거보다 더 큰 윗부분에서 보는 비유 이게 바로 개념 스키마입니다. 그래서 외부 스키마는 여기 써 있죠. 사용자 비유고 서브 스키마다. 한 부서 각각의 부서에서 보는 비유는 외부 스키마이고요. 개념 스키마는 그 부서들을 망라한 이렇게 통틀어서 보는 이 비유가 개념 스키마이고요. 자, 내부 단계는 뭐냐면 여기 보면 저장 스키마입니다. 자, 어떤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는 개체가 있을 때 학번 자 이거를 인티저로 할까 아니면 플로트로 할까 아니면 문자로 할까 이렇게 보는 견해 이게 바로 내부 스키마입니다. 그래서 저장 단계 저장의 비유는 바로 내부 스키마가 돼 있고 그냥 개념적으로 한 조직을 총망라해서 보는 비유는 개념 단계 각 부서에서의 보는 비유는 외부 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써 있는 외부 스키마 또는 서브 스키마 또는 사용자 비유 이렇게 각각 각 비유 외부 스키마
서브 스키마, 사용자 비유. 그 다음에 개념 스키마는 전체적 비유, 예, 통합 비유. 자, 내부 스키마는 뭐예요? 저장 단계에서 어떤 자료용을 할까, 몇 비트로 할까, 요런 거, 예, 요런 거를 내부 저장 스키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DBMS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고요.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다르죠.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여기 DBM, M이 뭐죠? 매니지먼트. 여기 써 있죠? 매니지먼트 관리. 사용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 회사에서 만들어서 공급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뭐라고 한다? DBMS. 예를 들어서 뭐죠? 오라클. 자, 그 다음에 MySQL. 그죠? 예. 그 다음에 MSSQL, OS2 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DBMS는 여기 이제 이거는 그 상품 고유 명칭이고요. DBMS는 일반 명사인 거죠. 자, 관계형, 네트워크형, 객체 지향형, 트리형 이런 그 어떤 데이터의 형태 내지는 어떤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고, 압도적으로 관계형이 가장 중요하고 많이 쓰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DBMS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데이터 언어입니다. 데이터 언어는 자, 첫 번째 데이터 정의어 뭐라고요? definition. 그래서 데이터 definition language, 그래서 DDL이라고 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create, drop, alter 이런 것들은 DDL에 속하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고요. 자, 데이터 조작어. 그래서 데이터 뭐라고 나왔죠? manipulation language. 그래서 DML 이고요. 자, insert, delete, update, select 얘네들이 바로 DML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제어인데요. 데이터 제어 control language. 그래서 DCL이 있고요. 자, 이거는 grant, 허가한다, deny, 거절한다, revoke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언어가 바로 데이터 제어어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사용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사용자는 바로 DBA입니다. DBA는 뭐의 줄임말?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모든 관리와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DBA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응용 프로그래머. 일반 사용자가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 응용 프로그래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용자가 있어요. 전문가가 아닌 일반적인 지리어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일반 사용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베이스 정의가 잘못된 것. 자, 중복 데이터, 저장 데이터, 운영 데이터, 공용 데이터.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게 잘못됐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 중복 데이터. 중복을 뭐 한다고 여러분들? 최소화한다고 했어요. 근데 데이터베이스가 중복 데이터다? 예, 당연히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운영하고 공용하고 예,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맞고요. 중복 데이터 아니고 답이 틀린다.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특성이 잘못된 것은 자, 실시간 접근성, 실시간으로 접근해야 된다. 맞고요. 계속적인 변화, 그렇죠. 계속적으로
그 데이터에 대해서 삽입, 삭제, 갱신이 일어나야 지금 인사과에 홍길동이란 사람이 있고요. 재무팀에 홍길동이란 사람이 있는데 요것을 합쳐 놓은 게 DB라고 그랬고요. 이 DB에 이 홍길동이란 사람이 퇴사를 했어요. 그러면 DB에서는 이거 과거 데이터로 옮겨놓고 지금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업데이트 해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예, 이 사람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월급도 나가고, 그죠? 예, 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속적인 변화 맞고요. 자, 동시공용. 자, 맞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접근할 수 있어야지 뭐 한 사람만 접근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안 되겠죠. 동시공용 됐고요. 자, 주소에 의한 참조.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주소가 아니라 뭐죠? 그렇습니다. 내용에 의한 참조이지 주소에 의한 참조는 이거는 고급 언어들이 하는 그런 행태죠. 자, 그래서 내용에 의한 참조가 답이 되고요. 그래서 4번을 주소로 했기 때문에 틀린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중 스키마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 외부 스키마 있죠? 개념 스키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스키마, 요게 3레벨 스키마죠. 3레벨 스키마. 그래서 외부 각 조직의 비유 누구죠? 예, 외부 스키마, 그죠? 외부 스키마 여러 개가 모여서 뭐죠? 개념 스키마, 그죠? 예, 그 개념 스키마를 자,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저장의 관점으로 보는 스키마가 뭐다? 내부 스키마. 자, 이래서 문제 3번에는 개체 스키마라는 단어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3번을 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었고요.